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하는 국민의힘과 부결을 자신하는 민주당 사이의 신경전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 수장으로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32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내서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린 4분기에 오히려 앞선 분기들보다 더 많은 11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직접 공개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된 가운데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대규모 공세를 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의 공포가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예년보다 쌀쌀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5cm, 경북 동해안에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사흘 앞둔 오늘 이 대표는 물가 폭탄에 이자 폭탄, 서민 증세 폭탄까지 국민은 절망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윤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고 있다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오늘도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자신이 있으면 판사 앞에서 판단받으면 될 일이라면서 야당이 3월 임시국회도 1일부터 열자고 하는 것은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은 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 검사 독재 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자, 여론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면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법정에서 반전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증거를 못 만든 검찰이 초조한 상황일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권성동 의원과 같은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영장 실심사를 했을 때 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구속이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소해갖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국민 앞에 공개되면은 저는 반전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초조한 게 아닌가. 그냥 결정적인, 직접적인 증거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만약 법정에 갔을 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기소를 누르고 있고 또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오늘 오후 2시 10분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제 표결이 있겠죠. 표결 전망 이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압도적 부결표 네.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론으로 결정을 할 이유 없이 당의 총의를 모아서 부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보실 때도 예.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보면 반대가 161표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더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그 공개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예,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네. 이렇게 내용이 없을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고 계시고 예. 이렇게 수사를 떠들썩하게 1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많은 검사를 투입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사를 했는데 네.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것이냐.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서 매우 강하게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행 비대위원께는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예상 전망하고 있어요? 저는 170표 넘게 네. 그 부결될 부결될 것 것이다.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기 예. 그 위장 예. 무소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 네, 예. 실질적으로 무소속 의원들이죠 지금. 네, 민주당인 예. 윤미향 의원께서는 이번에 뭐 복당하신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내용이 없으면 네. 그냥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당당하시면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닙니까? 그분이 예. 9월 달까지 임기세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가셔서 예. 영장 실질 심사 기각되면 뭐 그냥 저희 당은 또 검찰은 완전히 막았는데 네. 아주 쉬운 길을 두고 뭐처럼 국회에서 표결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자신 있으면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그리고 뭐 어제 한동훈 장관도 판사 앞에서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네. 않겠느냐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첫 번째 권성동 의원께서 계속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 독재, 검찰이 국가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던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시기가 아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비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헌법을 보더라도 헌법 44조, 84조, 104조 이걸 보십시오. 예. 어떠한 상황에서 민주국가가 혹시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하더라도 예. 삼권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불소추, 예. 국회의원은 불체포, 예. 판사에게는 체포되지 아니할, 예. 파면되지 아니할 예. 이 권한을 헌법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지 마라,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독재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고 있어라 이런 상황, 이런 얘기를 하고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수사받았을 때는 문정부 때 수사를 받은 네,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예. 문정부 검찰과 지금 윤정부 검찰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국가의 공권력 사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제와 자제를 할 시절과 예. 지금 폭주를 하던 시절을 동일하게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이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은 일단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지금 법원 체계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그러니까 문재인 네. 정부 때 임명된 대법원장이 지금 맡고 있는 법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원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인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지금의 검찰이 청구한 영장 청구서를 보면 예. 영장 내용을 보면 사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민주당 인사들이 모든 인사들이 다 동의하고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리하게 구속 사유를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정성호 예. 의원이 가서 만나가지고 덕담한 내용까지도 그게 증거 인멸을 하고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구속 사유를 그냥 조각조각 계속 붙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예.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내용에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영장이에요. 영장에 이재명 대표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어인 문장이 거의 없고, 네. 그리고 실제로 뇌물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냐 이런 이번에- 주장이에요. 민주당 주장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뇌물죄도 네. 영장 청구 사유 중에 하나죠. 예. 제3자 뇌물죄.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되시고 탄핵까지 되셨습니다. 예. 제3자 뇌물죄 분명히 있고요. 또 화천동인 1호의 주인 그것은 추가 영장에 제출하겠다. 계속 지금 김만배 씨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보안 수사 통해서 직접 돈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 차후 영장에 재청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예. 제가 이제 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박근혜 전 정부에 그 적폐 청산하시겠다고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 200명이 구속되셨고요. 그리고 그 중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신 분도 계세요. 잘 아시죠? 예. 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무죄가 났어요. 그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다 기소되셔서 예. 1, 2, 3심 다 무죄 나와서 검찰권을 그야말로 남용했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법원에 가시면 되지. 그 지금 영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정성호 의원 아까 말씀하시는데요. 예. 아니 그 지금 구속되신 분들을 만나서 네. 알리바이 만들면 그냥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아니 알리바이 만들려고 한 것을 갖고 덕담을 했다. 예. 이 정도면 제정신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서요.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깡패라고 하는 나라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야당 탄압입니까?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한테 깡패라는 표현을 쓰고 검찰한테 강도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게 민주주의, 정말 민주주의도 이런 민주주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아무리 화가 나셔도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희 당에도 검사 출신들이 많아요. 예. 제가 이제 저희 그 문재인 지금 저희 당 그 박근혜 정부 때 잘 아시다시피 구속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이 많이 또 무죄로 풀려나셨죠. 대표적으로 뭐 김기춘, 뭐 또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예. 의원들 다 블랙리스트 다 무혐의로 다 무죄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러세요. 막상 저도 이제 그때 구치소면에 예. 갔었어요. 막상 가서 1년 이렇게 구형받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근데 지금이 제일 불안하대요. 이거 예. 기소될까 말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니까 거친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글쎄 아무튼 정상적이면 적어도 대통령한테 깡패라는 표현은 쓰지 마셔야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네. 법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주장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원 받은 거 무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 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통속이 아니냐, 네. 검찰과 판사가 같은 한 통속 아니냐 이런 네. 주장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희가 지금 네. 자 보세요. 저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김학의 차관 예. 그 귀국 그 불법 예. 그 추국한 거 그 네. 무죄 나지 1심에서 않았습니까? 무죄 났습니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불법은 분명하지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때린다는 게 그게 법원이 할 일입니까? 예. 그리고 윤미향 씨 잘 아시다시피 후원금 갖고 마사지 하고 뭐 자기 교통카드 벌칙금 내고 갈비 사 먹고 했어요. 그게 예.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곽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또 재판을 얼마 지연을 했어요. 다 3년 3개월 이상 끌었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 윤미향 씨는 그냥 자기 국회의원 임기 다 마쳐요. 네. 그래서 그러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우리가 그렇게 재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불만을 표현했고 당연히 이재명 편이죠. 이재명 대표 편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빨리 받으세요.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면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겠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없는 죄를 만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입장은 일단 충분히 들었고요. 체포 동의안 표결을 사흘 앞두고 자, 여야 갈등 수위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권이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이 대표를 향해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무죄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직격했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반감무소식입니다.
한우가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암소 무더기 보축입니다.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장난하십니까? 국민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정말 현장의 고통이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3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가진 이 약점이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냉정을 되찾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자신에게 영장 청구한 검찰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연 사흘째 이야기하는 게 3월 임시국회 왜 1일도 꼭 열자고 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민주당은 3월 1일도 반드시 임시국회 열어서 모든 현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요한 점은 3월 1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꾸 작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정상이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야당은 계속 국회를 열어서 민생을 챙기자, 그리고 법안도 통과시키자,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심사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거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열 필요도 없는 거죠. 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잡아넣는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뭐들 들춰내는 것. 이것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왜? 다 가서 수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국가가 아무리 수사에 만능주의가 간다 하더라도 정치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하지 않고 계속 국회만 열자고 하면 방탄이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 아시다시피 통상 1월, 12월, 또 2월, 또 하반기에 7월, 8월은 국회가 다 쉬었죠. 여태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특히 3월 1일은 3.1절이자 공휴일이에요. 재원 국회 이후에 우리가 단 한 번도 국회를 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루도 불안해서 지금 열자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난 1월에 법안 처리가 됐습니까? 그냥 국회 열어놓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외유 가셨어요. 그래서 국회도 열리지도 않고 1월 임시 또 하나, 국회 때 얘기하시는 거죠? 1월 이번.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분은 국회를 장난감으로 아는구나. 본인의 방탄조끼 장난감.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 대표께서는 법정에 가셔도 저렇게 묵비 행사하시고 하면 법정 구속되실 거예요. 검사랑 판사랑은 또 다릅니다. 더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요. 이거예요.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니고 세비를 받습니다. 그 세비를 받는 민주당의 169분 그분들이 국민 세금으로 방탄을 하겠다고 본청 앞에서 길거리에서 그 거리 투쟁을 하고 방탄 국회를 여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시겠다.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단 한 분도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 그거 뭐 표결하자 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세요. 이 말씀을 못 하시는지 정말 제가 이분들이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지 여쭙고 싶어요. 네. 자, 수사관님도 하실 말씀 하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이 총선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가 다 다음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이 당론으로도 정할 필요도 없이 총회로서 부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님조차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의원님조차도 이번에 청구된 영장 청구서를 보니
예. 이건 너무한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너무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인정이 되고 그분들의 마음에서도 이거를 통과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진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꾸 이재명 대표한테 왜 안 나가느냐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왜 검찰은 저렇게 부당한 수사를 했고 332대 빵 압수수색 영장에 이 건수만 봐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수사를 왜 그런 잘못된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압도적인 수사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그 수사력은 뭐가 문제인지 이런 문제부터 먼저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상나 FC 수사 시작 누가 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대장동 수사 누가 시작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압수수색했어요. 그걸 왜 우리 당에서 했다고 그래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고발한 거 다 민주당 의원들이 했어요. 아니 압수수색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졌어요. 어제 있었던 경기도청에 대한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냉소를 보내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는 전혀 그쪽에서 그렇게 관련 생각을 없는 하시는 그런 거죠. 압수수색을 남발하면서 국가 권력이 아무데나 가서 다 뒤지는 겁니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하시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 권력을 하시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네. 왜 수사했냐면 왜 예. 압수수색 하셨냐면 예. 했냐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지금 대북 송금이 문제가 어제 됐습니다. 있었던 경기도 압수수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수사한 거예요. 진짜 어떤 식으로 북한에 돈 보냈는지. 아니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북한에 돈 보냈는지 안 아니 보냈는지. 수사 필요하면 수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근데 관련성 압수수색하죠. 있는 걸 수사하셔야죠. 아니 그분하고 지금 경기도지사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때 경기도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관련해서 그 압수수색을 한 거지 지금 경기도지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근데 경기도지사 사무실을 왜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그래서 부지사 문제라고 하는 하셨잖아요. 겁니다. 부지사 이렇게 하셨잖아요. 전혀 기본적인 그리고- 절제력이 없는 국가 권력을 계속 동원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부지사 그 하셨고요.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경기도 지사께서 이재명 지사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요. 그때의 컴퓨터를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대북 송금 조사 안 합니까? 해야죠, 당연히. 조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린 게 네. 전혀 아닌데 계속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기시네요. 네. 야당에서는 무리한 수사다. 압수수색이 300건이 넘게 지금 네. 진행이 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근데 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한 건의 압수수색도 안 했냐? 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여야들이- 제가 얘기할게요. 예. 그거는 증거가 없고 혐의가 없어서 그래요. 한 예. 번에 서면 조사했고 불릴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혐의가 없었고. 그리고 그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왜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관련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더 높을까요? 제가 예. 분명한 게 이거는 있는 것 그것은 같아요. 국민들이 지금 보시는 국민들 시각에 보시는 거와 지금 김 의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이치모터스 여론조사 보면서 사건은요. 얘기할까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예. 사건은 지금도 수사 중이고요. 예. 수사 끝나지 않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숨길 게 없어요. 검찰은 뭐 지금 관련해서 이제 1심 도이치모터스 1심 결과 나왔기 때문에 1심 결과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네, 나온 검찰 네,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고요.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구속 수사 여부를 물었는데요.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 구속 수사 해야 한다 응답자 49%, 반대는 41%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다음 그래픽 보여주세요. 불체포 특권 존폐와 관련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고요. 정치적 탄압 방어를 위해서 유지한다는 의견이 27%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윤재관 부의장님, 네.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여론은 저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예. 그리고 저렇게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돼
것이 네. 매우 중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국가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것이라고는 다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지수를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예.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역사가 발전하는 게 후퇴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불체포 특권 이걸 딱 떼놓고 지금 그 질문이 이루어진 건데요. 저 역시도 저 불체포 특권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의 속도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불체포 특권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만은 이재명 지금은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요? 자, 보여주시죠. 네. 구속 찬성이 높고 찬성과 반대가 이제 8% 정도 차이 예,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8%포인트 차가 나네요. 예. 저 개인적으로 아주 그 깊은 속마음은 저 정도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많은 이 혐의 사실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들을 1년 가까이 했는데 저 지점에 대해서 구속 수사에 대해서 40%까지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지금 이번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인가 국민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김혜경 비대위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분산- 41% 정도 나온 것도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기 해주셨고요. 이제 뭐 앞에 여론조사라는 것이 선행 질문이 무엇인지 예. 또 있고 또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저것에 대해서 여하튼 뭐 구속 수사가 더 많으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의혹과 네.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니 죄의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무죄가 되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당은 폭망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시면 그거 저기 조사 성실하게 받으시면 되는데 그거하고 민주주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그 민주주의 앞세워서 대통령한테 너무 험한 말씀하시는 거 워낙 그분이 왜 욕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시긴 하지만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어떻게 시장 잡배도 아닌데 깡패라는 표현을 네, 그런 표현을 이재명 쓰십니까? 대표가 거친 언사에 대한 네. 지적을 말씀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신뢰도를 가지려면 예. 김건희 특검 받으십시오.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하고 주장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검사의 입을 통해서 공판 과정에서 계속 나왔고 그게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특검은 안 된다. 수사 지금 하고 있다. 1년째 지금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50억 클럽이죠. 이 두 가지 특검에 50억 대해서 클럽 있잖아요. 말씀하시죠. 검찰에서 즉각 항소를 결정했어요. 예. 우리 당에서도 비난했습니다. 이것을 왜 특검을 하자고 그러세요? 항소하겠다는데 또 그 김건희 특검이요.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그렇게 한 게 친문 검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모든 검찰 기자들이 그걸 기사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주식 거래한 것만 일부러 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명하면 왜 여사를 기소를 못해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을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지금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의 국회의원 6분이세요. 그분 중에 3분만 설득하셔도 김건희 특검 본회의에 올릴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의석수로. 아니 정의당에서도 지난번 조국 수사 때 동조했다가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고 총선 때 완전히 망해갖고 이제 들러리 쓰지 않겠다. 신중하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왜냐하면 다음 이슈가 또 있어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으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제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야죠.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네. 내년 총선 바로 하루 전까지 네.
계속 이 문제로 아마 새로운 것들 자료들 많이 뒤에 가지고 있는데 아하. 그런 것들을 계속 터뜨리면서 정치 공세할 겁니다. 너무나 불안한 후보다. 지금 현재 경선 과정에서 저렇게 실수를 거의 매일 하시는 걸 보면 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가 누적이 돼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걱정됩니다. 뭐 한 3등에서 2등 정도가 올라간 다음에 2등까지 올라가가지고 조금 잠시 이제 또 기운이 나시면은 안철수 대표가 또 센 말 몇 마디 하시고 예. 그러다가 템포 못 맞추셔가지고 이제 3등으로 내려앉고 네. 그러면 또 삼철수 소리 듣고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삼철수. 근데 이게 뭐 제가 이거를 그냥 놀리자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예.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안철수 대표 메시지가 좀 달라져요. 네, 지금 김기현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을 2, 3, 4 후보가 계속 제기하네요. 네. 네, 김행 비대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거는 이제 사실 저희 당에서 진상 파악을 다 했어요. 네, 완전 네. 허위 날조이고요. 예. 그래서 그럼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선관위에서 이것을 제재를 하려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 저희가 이제 룰을 정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정식으로 네. 저희가 공문으로 통해서 경고를 하게 되면 TV 토론을 참여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규정에.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과열되어 있어요. 예. 과열되어 있어서 만약에 뭐 누구든 저거를 이제 제기한 후보한테 경고를 주면 네. 곧 이제 TV 토론 2번쯤 남았는데 하지 못해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것을 빌미로 전당대회 판이 깨질까 봐 사실 굉장히 저희도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예. 이것은 완전히 허위 날조입니다. 그것이 파악이 너무 된 길어서 건가? 파악 된 다 건가요? 했고요. 그래서 예. 이것을 이제 양이원영 의원이 640억이라고 예, 민주당 얘기했어요. 주장을 민주당에서 직접 들어보려고요. 예. 640억. 그런데 그게 이제 산 중턱에 있는 땅에 밑에 예. 터널이 뚫려 있고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송철원 민주당 울산시장 때 결정이 된 겁니다. 예. 640억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네.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95% 세일할 테니 그 누구나 땅을 사라고 언제 산 그래요. 거라 그러죠? 98년에. 예. 1998년에 샀으니까 25년 됐어요. 예. 당시에 3,500만 원 주고 사셨대요. 네. 그런데 지금 95% 세일할 테니 누구나 다 사다. 그러면 95%면은 640억에 95%면 한 3억 2천만 원? 예, 예, 뭐 예. 3억 좀 넘겠죠. 네. 제가 부의장님께 3억 2천 그냥 빌려드릴 테니까 사세요. 자, 지금 김기현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누구라도 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 들어볼게요. 저는 땅투기 그 TF도 지금 만든다면서요? 제가 생각 안 돈 하고요. 빌려드릴게 사세요. 네. 네.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신 예, 것 예.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세요 지금. 본인은 억울하시겠죠. 근데 지금 검증 과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도 지금 이 문제 제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왜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김기현 의원님이 부동산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사랑하는 김기현에서 부사현이라고 불러야 될까? 제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분이 땅 말고 부동산 왜냐면- 사는 거 어떻게 아세요? 왜냐하면 울산에 상가가 무려 네 개나 더 있으세요. 상가도 네 본인이 채 셋째, 예. 배우자가 하나 이렇게 해서 상가만 4개가 있어요. 울산에. 아니 울산에서 계속 그 공직 활동을 하셨던 분이 네. 울산에서 그렇게 부동산을 계속 사는 건 어떤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부동산을 사실 수 있었는지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예.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저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네.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려면요. 예. 본인의 다른 정황들을 그것을 뒷받침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재산 내역 공개 내역을 보면 예. 상가가 그렇게 많은 보면 진짜 부동산에 뭔가 일각에 있는 분처럼 그거 제가 설명 보이거든요. 드려도 예. 돼요? 그래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요. 예. 이거 땅 매입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98년. 98년 2월입니다. 네. 온 나라가 IMF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을 때 아니 고문 변호사 하신 분이 울산에다가 땅 사고 그런 분이 지금 공직을 계속 하시면서 당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그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용적으로도 말씀드려요. 마찬가지고요. 이분이 예.
장로님이세요. 네. 당시에 같은 교회에 있는 교인이 완전히 망했다. 이거 좀 사달라고 해서 사셨대요. 예. 그리고 이분의 간증에 보시면 이분이 예. 판사를 오래 못 하셨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네. 사모님도 너무 가난하셔서 그래서 본인이 옛날에 이승만 때 부친께서 예. 정치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너무 정치를 다시 하고 싶으셔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남한테 돈 안 벌리고 손 안 벌리고 정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예. 판사를 빨리 그만두시고 변호사 개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정도면 정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상가를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제가 그분의 변호인은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잘 됐다 생각했어요. 뭐가요? 왜냐하면 어떻게요? 예. 이 사건이 터진 것은 예.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그 청와대 그 하명 수사 네. 지시 떨어진 것이 지금도 황운하 의원 지금 수사 중입니다. 황운하 의원 당시에 울산지청의 청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가고 조국까지 올라갑니다. 예. 이것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예. 이것에 대한 수사가 빨리 당겨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하명 수사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분명하게 성격 개입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것과 부동산 네. 투기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네. 정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샀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누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뭐 더 하시고 싶겠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할게요. 이슈가 더 많은데 오늘 정치권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정순신 변호사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최종 선발돼 오는 27일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신임 본부장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차 수사기관으로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경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책임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인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LNG를 비롯한 연료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32조 원을 넘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전은 오늘 오후 공시를 통해 2022년 매출액은 71조 2천억 원, 영업 손실은 32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 적자가 21조 8천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분기에만 10조 8천억 원의 적자가 쌓인 셈입니다. 한전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지난해 전기 판매 수익은 1년 전보다 8조 9천억 원 증가했지만 LNG와 석탄 등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를 사오는 비용이 35조 5천억 원 늘어 적자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략 순항미사일 4기가 1208초에서 1224초 동안 비행해서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발사 훈련을 통해 공화국 핵 억제력의 중요 부분 중 하나인 전략 순항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발사 훈련은 목적을 성과적으로 발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거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맞춤화된 핵 전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전날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개최하고 오늘 그 결과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하고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와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과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거라고 강하게 재차 경고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만 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000여 명, 2주 전보다는 3,000여 명씩 적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34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만 25명, 해외 유입 사례는 2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83명으로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929명입니다. 매일 오전에 공개되던 코로나19 통계가 오는 26일부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번 발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서 확진자 관련 통계 제공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요일 통계는 이튿날인 월요일에 함께 제공되고 공휴일 통계 역시 공휴일 다음 날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대본 관계자는 일상 회복 기조를 고려해서 업무 정상화와 핵심 업무 역량 집중을 위해 통계 보고 체계를 개편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부결에 본회의가 파행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면서 퇴장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한 상황이고요.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부결에 본회의가 파행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집회와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부 돈바스와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전선 상황을 요약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Схід дуже важко, болісно, але робимо все, щоб вистояти. Південь. На частині напрямків ситуація доволі небезпечна, але нашим воїнам є чим і як відповідати окупанту.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러시아 침공 1년을 맞아 자국의 저항을 기념하는 새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지폐에는 군인 3명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세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에펠탑의 꼭대기는 파란색, 아랫부분에는 노란색 조명이 비쳐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Oui, nous sommes réunis ce soir ici pour dire une fois de plus notre soutien à l'Ukraine. Notre soutien face à cette agression. 영국 런던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앞 도로에도 우크라이나 국기색이 칠해졌습니다. 또 런던 트래펄각 광장에서는 철야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유를 옹호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며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러시아 영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정치적 금도를 넘는 막말을 해대서야 어떻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겠냐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죽으로 홍위병임을 자처하고 만장질하는 정치 검찰의 망나니 행태가 아니고 뭡니까? 위원장님, 이 신사 말은 맞습니까? 위원장께서 잠깐만요. 들으세요. 매우 점잖고 합리적이신 분이셨는데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급변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압력 받으신 겁니까? 국회 운영위는 여야 대화를 통해서 국회에 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 필요 없습니까? 듣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협조해줬습니까? 발언권 얻으세요. 위원장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아니 상대당 의원을 향해서는 발언권 얻고 하라고 왜 본인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럼 뭔가 캥기는 명백한 범죄자의 모습이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생각은 머리로 하고 있고요. 별로 감흥이 없는 농담이었군요.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이 뭔가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게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게 당에 부담이 되고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죠. 최근에 당시는 파란색 위치에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리스크. 네. 단어에 프레임이 들어있죠. 다행히 초미세먼지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은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옅어지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청정한 대기질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인 내일은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5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 영동 중남부 많은 곳은 20c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대전도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 6도, 대구와 울산은 8도가 예상됩니다. 반짝 추위는 휴일 낮부터 풀리겠고요. 이후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